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최일병 특검. 최상병 특검, 최일병 특검으로 갑니다. 네. 이 특검 전국에는요 자동으로 범인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의 억울한 항명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아서 이거를 항소를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이거 다뤘었죠? 그렇죠. 네. 그 보도가 나가고 임성근 사단장 알죠? 진짜. 난 진짜 얘는 나 오늘 왜 이래 엮기가 많냐. 나는 솔직히 얘는 웃음도 안 나와요. 맞아. 네, 진짜. 이 임성근 사단장이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왔어요. 이명현 특검을 자기가 만나야겠다고. 아니, 소환한 거예요? 아니야. 갑자기 특검 사무실에 그냥 간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간 거야.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최상병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지 외압의 행사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아요. 네네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상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아주 본질적인 혐의자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네. 외압을 행사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구별해서 구별해서 봐야 보자. 된다.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환도 안 했는데 특검 사무실로 갑니다. 근데 쫓겨나요. 누구한테 쫓겨나냐? 누구한테? 특검한테? 아니, 건물 관리인. 건물 관리인한테?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명현 특검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통해 한국군의 명령 체계에 큰 그냥 간 거야. 영향을 줄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비역 장성으로서 이명현 특검을 사망했어. 직접 최상병 설명드리고자 솔직했다. 합니다. 뻔뻔. 혹시 그러면 지금 연단 하신 거 말씀보다 7층 올라가는데 건물 관리인께서 고성으로 나가시라고 계속 말씀도 하시고 좀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아니 지금 여기 건물을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지금 아직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제부터 오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심지어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날 오세요. 30일. 30일 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좀 줄여놓은 건데 이명현 특검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이 새끼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드리번. 없지. 이거 같이. 그러니까 잡상인 와서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야. 맞아요. 그 눈에 띄면은 또 특달같이 달려고. 그리고 이게 예고된 겁니다. 특검이 발표되자마자 저 활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 SNS에 올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명현 특검에 대한 지금 그 정치 공세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려되는 특검이라 그러면서 별의별 걸 다 했고 이제 극기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단 하루도 쉰 적 없습니다. 매일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상기해야 돼요. 최상병이 대민 작업을 하다가 순직을 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휘관들이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물속에 투입을 시킨 거잖아요. 다둑판식으로 예. 무릎까지 들어가서 찔러가면서 이렇게 하고 언론사 온다. 그렇죠. 복장 단장 빨간색. 경례 똑바로 해라. 상륙 돌격 장갑차 들어가라. 이거 다 누가 했을까? 임성근. 이런 거 전부 하는 게 누굴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인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분노하고 심각하게 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근데 그 어떤 징계도 없이 그냥 전역한 거잖아요.
그냥 전역했죠. 그러니까 임성근은 구명 로비는 한번 또 수사는 또 해봐야 될 대상인 거고요. 본인을 이제 어떻게든 이 수사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까지 있고, 좀 우리 최욱 씨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다고 보는 게 뭐 업무상 과실치사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이건 열어놓고 한번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 근데 그 동안에도 뭐 수사 외압이 계속 들어오고 뭐 기록을 빼들어오고 막 대통령실에서 막 행정관들 내려가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 검찰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임성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초조한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특검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서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맞습니다. 하나의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게 너무 괘씸하죠. 너무 뻔뻔하고. 저거요 그냥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로 신고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예 건물 근처에도 못 오게 접근금지 가처분 지정해가지고. 그렇지. 저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는 윤석열, 김건희는 또 안 나와. 오지 말라고 하면 또 기어 들어와. 그러니까 완전히 반사회적인 거예요, 다들. 걔네들은 다 반사회적이야. 우리 사회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그러니까 반사회 원팀이에요. 반사회 자기들도 원팀. 원팀이에요. 아, 좋아요. 반사회. 임성근 저희 갖고 이종섭도 무슨 의견서 제출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 처음부터 특검을 발의하든 작년부터 아예 특검 발의 자체를 공격한 사람. 그러니까 뭐 저기 그냥 구명 로비 안 했다, 외압 없었다가 아니에요. 정치권의 특검을 공격해. 이래가지고 아예 배수진을 쳐놓은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빨리 뭐가 빨리 수사라도 개시를 하고 얘기라도 한번 한 다음에 조사라도 받은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아 내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검에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분은 해명하겠다라고 내는 게 의견서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의견이 있어요 지금. 근데 한편으로는 그 건물 관리인 그분도 감사하네. 고성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그 약간 좀 사색이 됐더라고. 소리가 굉장히 높았나 봐요. 올라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관리인이 엄청 큰 소리로 뭐라고 했나 봐. 아니 저 특검 얘기가 그 공사 중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건물 공사 중인데 암으로 올라가 당신 누구야 도대체. 네. 위험할 수도 있고 사색이 돼서 잘하신 거죠. 나왔더라고. 사색이 돼서. 뭐 자재 훔쳐갈 수도 있고 그 관리인이 다 좋아요. 자재 훔쳐가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 좋아요. 진짜로 의심을 그런 다 의심 해봐야 좋아요. 돼요. 뭐 쇠파이프 이런 거. 강목 얼린 거 강목 같은 거 갖다 팔 수도 있다고요. 벽돌 이런 거. 못이 바뀐 거. 못을 또 바뀐 거. 민노당 탈당하셨죠? 민노당 감수성 진짜. 아니 나 당기비 올라갈 것 같아. 인권 감수성 민노당. 쇠파이프는 건물 자재로 말씀하시는 자재 거니까. 자재 훔쳐갈 수 있다는 거죠. 강목. 자재. 건축 자재. 자재 좀 해주세요. 자재. 네, 자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항의하러 온 내용 중에 이런 거잖아요.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군검찰이 또 항소를 했거든요. 네. 이명현 특검이 뭐라고 얘기냐?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가 취하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얘기했더니 여기에서 항의하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거 항소 취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군인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군검찰 태도 대단히 잘못됐어요. 논리가 약간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받은 겁니다. 1심에서. 네. 근데 그 명령을 한 건 김계환 사령관이지 국방부 장관은 직접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을 거쳐서 한 거예요. 네. 근데 김 사령관은 그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상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야 어떻게 하면 그 되냐? 애매모호하게 한 거야. 본인도. 위에서 일하고. 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보고를 한 거예요. 네. 인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날 이첩하는 8월 2일 날 보고하고 이첩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지시 받고 결재 받고 수사팀을 보낸 거야. 네. 보내가지고 이첩을 하는 중에 저기 이첩 중지하고 들어와라. 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박정훈 대령은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나니까 김계환은 이거 명령하는데 이거 뭐 이건 거 아니다. 항명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서 공소장을 급히 바꿨어. 이종섭으로. 그래서 이종섭의 지시를 항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논리가 나온 건데 이건 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더 말이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명령이냐 아니냐는 네. 나중 문제. 그렇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이 아무리 잘못된 명령이라고 해도 나 이건 못 지킵니다. 네. 이렇게 지휘관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한 거야. 네. 지금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이 음. 딱 그 윤석열 프레임이었는데 뭔 소리야 또 이거. 거기에 딱 빠져 있다는 거를 아주 적절한 팀플로 한 거잖아요. 일부러. 팀플이라니.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티키타카? 티키타카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명은 특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전달해 주는 거잖아. 이명은 특검이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취하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네.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군인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논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명은 네. 특검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명령도 정당하지는 않았죠. 정당하지는 그렇죠. 않지만 네. 우리는 않았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음. 지시 자체가 없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이제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프레임인데요. 네. 진짜 이 사람이 아니 이명은 특검이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요건 기자가 조금 더 네. 성의 있게 그렇지. 기사를 썼어야 돼. 맞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확실히 하는데. 또 군사 전문가가 있으시니까 두 분이 사전에 약간 또 조율하시더라고. 만담처럼. 아주 이렇게 이제 또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주 명장면이었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특검 중에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김건희 특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주가 조작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서부터 이게 문제가 불거진 네. 거거든요. 선거 기간 중에서도 불거졌고 제가 그때 지난 선거에서는 지지난 선거죠. 지지난 선거에서는 제가 그 현안 대응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갖다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난도 겪었습니다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최초로 한 것도 많고 이 문제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구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그러니까 나올 저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문제를 모두 파헤쳐야 되고 이게 거대한 악의 뿌리라고 생각을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토 이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 계속 했는데 주가 조작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땅 투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더 가진 권력을 가진 자가 이것을 부당하게 행사한 거거든요. 전형적인 불법을 갖다가 자유스럽게 저지른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참 흥미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서 좀 말씀 나눴던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지금 관심 가는 부분이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 확인을 못한 게 외환과 관련된 외환 혐의이지 유치죄입니다. 않습니까? 네, 외환 유치.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뭐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거죠? 저는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쟁을 사주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사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본인이 정말 지켜야 되는 국민을 보호하고 여기에서 본인이 선서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나라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일 먼저 몰아넣는 게 20대 젊은이들입니다. 외환유치죄가 정말로 다른 거 몰라도 외환유치죄가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사람을 이제 좀 나누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실패했어요. 자기 죽을 각오로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부하들 감옥에 다 쳐넣고 본인은 계속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 지금 헌법 소원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법꾸라지의 형태 리더로서 또는 대통령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률가로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말로 더티합니까? 그냥 자기가 실패했으면 죽어야 되지. 목숨 걸고 했을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추하게 나옵니까? 그자의 인간적인 수준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자의 방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사를 할 때, 검찰총장을 할 때 지 맘대로 막무가내로 했어도 별로 제어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검찰총장보다 대통령이 훨씬 더 높은 건데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내 맘대로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절대 그걸 심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을 거고, 왜냐하면 또 겁이 많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본인이 무너지니까 더더욱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쩔 망정 겉으로는 계속 블러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을 타고난 사람인데다가 예전에 자기가 검사를 하면서 했던 짓을 또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갔을 때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수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누구보다도 큰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모면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크게 작동할 겁니다. 그래도 그 옆에서 그동안에 물적 심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김건희마저 지금 무너지는 상태가 되니까 더더욱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앞서는 거지,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자신이 조금 책임을 지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날리면 같은 때도 본인이 저질러 놓고 지가 책임지고 인정만 하면 끝날 일인데 그 아랫 사람들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까? 심지어 그때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쌍욕을 듣고 일주일간 몸져 누웠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질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쭉 일관해 왔을 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어떤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거기다 대고 아니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요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대표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용산에서 무슨 수석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고 그러면 김건희가 돌아가지고 막 지시하고 화내고 막 남편 때리고 가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까? 뭐 등 치고 하고 또 제대로 하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사 하잖아요. 이제사.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거느렸던 수계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런 태도를 바꾸면 자기가 오히려 더 당한다는 생각 정도 하겠죠. 잠깐만요. 이제 본론 가기 전에 격가지로 갔는데 그 질문 좀 드리고 등을 이렇게 두드리고 나갔다라는 건 어디서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용산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윤이 왜 대선 토론 과정에서 그 홍준표 대표를 아니 뭐 이렇게 치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주가나 이런 걸로 공격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윤 입장에서는 남에 대한 어떤 가해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도 부인이 뭐 이거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 좀 저기 해서 잘 챙기세요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있는 데서도 봤는데 그리고 실제 그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누구를 초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술상바라고 할 적에 그 따라간 검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때도 들어가자마자 술 먹지 말라니까 또 먹고 왔냐고 이렇게 등짝을 때려가지고 그걸 보던 후배들이 아유 형수님 그렇게 때리시면 뭐 어쩌고 하니까 윤은 뭐 일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웃고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둘이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아니 아크로비스타 저 집 안에서 구질함을 하는데 제3자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도 거기서 1시간 동안을 닦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본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 거기에 한남동 갔다고 바뀌었냐 그렇지 않죠. 야, 참 그런 얘기 하니까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상상 초월이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거꾸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주위 사람들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자를 당장 구속을 좀 시켜서 영원히 감옥에 있도록 하라는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정말로 감정으로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특검 늦어나 하루라도 빨리 구속 좀 시켜라 라고 하는데 좀 더 그래도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응징을 좀 하면 좋겠는데. 만전을 기해서 가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뭐가 이게 절차를 안 지켰네, 뭐가 시간이 안 맞네 이런 걸 계속 트집 잡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미.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구속하고 저기 하는 게 시원하시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 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부담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좀 특검을 좀 일단 믿고 그 부분은 좀 맡기시되 단지 이제 뒤에서 다른 장난치는 특검의 구성원이나 이런 게 없을지만 좀 이렇게 잘 관심을 갖고 감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일말에 동정 같은 건 있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은 동정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좀 지나고 나면 대구에서 또 동정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은 잘못이 없다. 뭐 아니 대구 분들 원래 그랬잖아요. 예. 박근혜가 무슨 잘못이냐? 저 최순실이 잘못이지. 예. 그런 식의 얘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워낙 부끄러운 선택을 했으니까. 대구라고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대구에 예. 사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고 어쨌거나 그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번에도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도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아니 윤석열이 뭐가 잘못이냐 계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대선 과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뭐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또 뭔가를 그 정치적 도피를 또 하려고 하겠죠. 야, 동정심까지 생기는 일이 있다면 참 이것도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최소한 절차에 그대로 응하는 모습은 보였어요. 예,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자는 법적 절차에 하나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